2026년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은 단순한 대립을 넘어 전 세계 경제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전략적 체스판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최고 압박 전략의 본질과 그로 인해 촉발된 위기, 그리고 협상과 전면전 사이에서 각국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봅니다. 시작은 바그다드에서의 한순간, 그리고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로부터 출발합니다. 2020년 1월 3일 바그다드에서 발생한 미군의 이란 장군 제거 작전은 중동 정세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군사적 타격이 아니라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대리전을 넘어 직접적이고 영구적인 대립 구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란 핵합의 JCPOA의 제안과 미국의 장기적 전략 모의가 이어지며 양국의 긴장은 점차 고조되어 갔습니다. 미국의 최고 압박 맥시멈 프레셔 전략은 표면적으로는 체제 변화와 이란의 국제사회 복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금융, 해운, 에너지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통해 이란 실권자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전술입니다. 이 전략은 단순한 포기가 아닌 기존의 약한 외교적 확산을 넘어 새로운 대화를 강요하는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최고 압박 전략은 표면과 이면 두 가지 층위로 나뉩니다. 표면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명분을 강조하지만, 실제 목적은 이란 실권자를 직접 압박해 미국에 유리한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체제 변화와 경제적 고립, 그리고 심리적 압박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이란은 미국의 압박에 단순히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보복 조치와 전략적 반작용을 통해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사적 충돌, 해상 봉쇄, 에너지 인프라 공격 등 다양한 형태의 대응이 나타났고, 이는 중동 전체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최고 압박 전략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양국은 협상과 전면전 사이에서 중대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실권자를 직접 타격해야만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란은 이에 맞서 다층적 보복과 국제사회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상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위기는 점차 절정으로 향했습니다. 2026년 3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며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조치는 미국의 추가 제재와 맞물려 국제 유가 급등과 글로벌 경제 위기를 촉발시켰습니다. 미국은 48시간 내 해협 개방을 요구하며 만약 응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와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미국과 이란의 협상 파트너는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공식 외교 채널이 아닌 비공식적이고 신경전이 치열한 새로운 협상 구조가 등장했습니다. 각국은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며 협상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미국은 단순한 보복을 넘어 이란의 핵심 인프라를 직접 타격하는 폭격적 지렛대, 마이올렛 레버리지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이란의 실질적 피해를 통해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고강도 전술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양국 간의 긴장은 한층 더 고조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5일간의 유예 기간을 주며 그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군사작전을 개시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이란은 이에 맞서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전 세계는 숨죽인 채 양국의 선택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양국은 각자의 입장에서 메시지를 내보내며 국제사회와 자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대화를 원한다고 주장했고, 이란은 미국과의 합의는 없었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지 부조화와 정보전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대화를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대화를 대화 때 양국의 긴장은 임계점을 넘어 폭발적으로 치솟았습니다. 대화의 문은 닫히고 양측 모두 결사항전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전면전의 공포와 평화의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극도의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 극한의 위기 속에서 양국은 좁은 길, The Narrow Path를 모색하게 됩니다. 이는 극도의 공포와 압박 속에서만 발동되는 타협의 순간으로, 현상 유지를 위한 압박과 도발이 반복되는 가운데 대화의 문이 아주 잠시 열릴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협상의 좁은 길이 열리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실존적 위협, credible existential threat이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즉, 발전소와 인프라에 대한 물리적 타격의 공포가 현실적으로 느껴질 때만 진정한 출구 전략 credible off ramp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화의 목적이 단순한 체면이 아닌 생존임을 확신시켜야 합니다.
미국과 이란 모두 부정 대니얼과 베일에 쌓인 전술을 구사했지만 결국 외교적 실마리는 실질적 위협과 신뢰할 수 있는 출구 전략에서만 찾을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솔레이마니 제거 이후 이어진 압박과 보복, 그리고 2026년의 전면 부인은 외교적 해법이 아닌 극한 대립의 연속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란과 미국의 극한 협상은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라 각자의 체면과 실리를 모두 지키려는 복합적인 심리전이었습니다. 미국은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도구를 활용했고, 이란은 체제 유지를 위해 결사항전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전면전의 공포와 평화의 희망이 공존하는 이 모순적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은 각자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계산하고 움직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불확실성과 긴장 속에서 새로운 질서의 탄생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위기가 극에 달하면서 양국 모두 전면전의 문턱에 서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실질적 군사행동을 준비했고, 이란은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평화와 전쟁의 경계는 더욱 모호해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면전의 공포가 극에 달한 바로 그 순간이 평화를 위한 거래가 성사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임을 역사는 보여줍니다. 양국 모두 극한의 위기 속에서만 진정한 타협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 순간이 바로 협상의 좁은 길이 열리는 때입니다. 이 위기와 협상의 과정을 통해 중동과 세계는 새로운 질서의 탄생을 목격하게 됩니다. 기존의 힘의 균형이 재편되고 각국은 자신만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평화와 갈등, 협상과 대립이 교차하는 복잡한 현실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최고 압박 전략과 그로 인한 위기는 단순한 국가 간 갈등을 넘어 국제사회 전체에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극한의 압박과 위기 속에서도 협상과 타협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러한 전략적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리고 평화와 전쟁 사이에서 어떤 길을 걸을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